이번 시간에는 그 좋은 아이 출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를 좋은 아이를 낳는다는 자체는 상당히 모든 사람의 바람이죠. 저도 제가 A를 낳기 전에는 명리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죠. 다시 한번 좋은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을까 이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그 역사에 보면은 그 성삼문이라는 분이죠. 사육신의 한 분. 그분 성함이 삼문이죠. 그 이름에 대한 역사에 대한 내용에 보면은 3번 물어서 낳았다고 삼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삼문이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오늘 출산날이 되었는데 물론 이게 야사입니다만은 그 할아버지가 지금 애를 놓으면 안 되겠다. 한 2시즌을 늦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를 지금 놓지 마라 그래다. 그지? 그러니까 애가 나오려고 그러죠. 배가 아프고 산모가. 그러니까 뭐죠? 나대밀도를 막아놨대요. 산도를 못 나오게 눌러놨답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보던 노비들이 밖에 나와서 할아버지한테 나도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아직 좀 더 기다려라 그래라. 그지? 그 한참 있다가 다시 나와서 또 물어봤습니다. 나도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래라. 근데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물었습니다. 지금 산모가 힘들어서 못 견디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죠? 아이고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그래서 애가 낳았답니다. 그래서 3번 물어 낳았다고 석삼자 물을 문자 성삼문입니다. 지금도 뭐죠? 좋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옛날에 그때는 방법이 없죠. 자연분만을 해야 되죠. 지금은 뭐죠? 출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출산 택일이라고 해요. 과학이 그래서 가능하겠죠. 뭐냐면은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짜를 뽑아가지고 출산 택일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출산 택일을 의뢰하러 오십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요. 그때 명리가 한창 불이 붙었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이거 출산 택일을 내가 놓으면은 멋진 애가 놓을 수 있겠구나. 적어도 내가 괜찮은 날, 그죠? 괜찮시를 잡으면은 얘는 운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이런 애를 내가 잡아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호기를 부려봤습니다.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뻥 쳤죠. 내가 대한민국에서 출산 택일을 제일 잘한다. 내가 멋진 애를 낳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막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력이 10년이 넘어가고 쭉 가봤습니다. 보니까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죠? 그때 역시 저는 초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제가 출산택일하러 오면은 출산택일 하지 마라 그럽니다. 괜히 나한테 돈만 줘야 되고 나도 출산택일하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그죠? 왜냐하면은 보통 그 병원에서 한 일주일을 줍니다. 10일 정도의 말미를 주죠. 여기서 날짜를 구합니다. 그러면요, 그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가지고 이 7일 동안에 혹시 이것을 보시는 분 중에서 명리 공부를 하신다면 분이 있다면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7일 동안에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뭐죠? 빨라야 오전 8시에서 9시부터 그죠?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이 정도가 수술을 해줍니다. 인위적으로 할 때는요. 자연분만 할 때는 밤 12시 놓죠. 그러면은
이 7일 동안에 이 모든 시간을 다 잡아 넣습니다. 일일이. 다 잡아 넣어가지고 뭐죠? 사주 구성도 좋아야 되고 그에 따른 운도 좋아야 됩니다. 이 맞추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격을 무난하게 만드니까 운이 안 좋아 버리고요. 운을 좋게 만들다 보니까 이 성격이 좀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7일간에 우리가 막 모든 경우에 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뭐죠? 이달 같으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주 글자 8글자 중에서 병신과 이달의 정유 이거는 제가 손댈 수가 없죠. 여기서 뭐냐면은 7일 중에서 날짜를 넣고 여기서 그 중에 시간을 잡아 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반 정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조합을 넣어서 그죠? 이거 전체 사주도 좋고 운도 좋게 하는 방식은 참 힘듭니다. 근데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래서 출산대기를 지금도 하긴 하죠. 하지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출산대기를 할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이 날짜만 가지고 막 맞춥니다.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과학이란 게 있습니다. 자, 예전에 명리를 하셨던 선생님들, 뭐 조선시대나, 그죠? 고려시대나, 그 선생님들보다 제가 실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제가 그분들보다 나은 부분이 과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과학이 뭘까요? 여기서 과학은 유전인자예요. 자, 우리 집에 가보면은 애가 태어났으면 좀 크면은 뭐죠? 요놈 엄마 닮았어? 요놈 아빠 닮았어. 닮아요. 그게 뭐죠? 유전인자예요. 가족들 명식을 분석해 보면은 거의 대다수는 닮아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같은 게 아니고, 태어난 띠가 같은 게 아니고, 전체 구조 흐름이나 특성들이 닮아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유전인자가 있다면은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날짜 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빼야 됩니까? 어머니와, 그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뭐죠? 성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기질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7일간의 뭐 대입을 하면서 이걸 이날에 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좀 닮았나 안 닮았냐. 그죠? 이렇게 해서 빼줍니다. 그러면은 그날 놀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좋은 날이라는 얘기 아니고 그날 놀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대다수 분들은 이제 좋은 날짜 빼기를 원하는데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조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창 애들 놀 지금 시기입니다. 대충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친구들을 제가 출산택을 해주면은 그 날짜에 노는 애들도 있고요. 제왕절개를 하는데 못 노는 애들도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또 한 번 과학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대다수 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칼로 되니까 의사하고 합의만 보면은 그 시간에 놓으면 되는데, 그지? 그래서 뭐죠? 아주 호기 있게 제가 1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이날 좋은 날짜야 갖다 줍니다. 뽑아줍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애가 10달 동안 있을 때 뭐죠?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엄마 뱃속에서 뭘 합니까? 살아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교육을 하게 되죠. 그걸 뭐라 합니까? 태교라고 그러죠. 그 나중에는 뭐냐? 저는 이 사주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주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모한테 물려받았던
유전인자와 플러스 뭐죠? 10달 동안의 태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를 볼까요? 이 유전인자는 우리가 뭐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볼 수가 없고요. 지금은 뭐죠? DNA 검사하면 나오죠. 태교는 느낍니다. 중요하죠. 자, 예를 들자면은 애를 가졌는데 10달 동안에 뭐죠? 부부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10달 동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거기서 태교가 됩니다. 다 듣는데요. 과학이죠.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다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태교한다고 뭐죠?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죠.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10달 동안에 태교가 잘못되어 있는데 부부간에 싸움하고 아니면 집에 사고가 났다거나 애한테 충격을 줬다거나 사고가 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뭐죠? 아주 멋진 날을 뽑아가지고 이 날 나가지고 제왕절개를 해서 애가 태어난다면은 사주를 믿어야 될까요? 과학을 믿어야 될까요?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그죠? 그 과학을 믿는 것이 오히려 뭐냐면은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유전인자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고요. 이 태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애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학생들. 학교 그 학습 지도법 때문에 많이 오는데요. 얘를 딱 보고, 얘를 가질 때 어머니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물으면은, 맞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얘가 예민했어요. 그 애들이 예민한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지? 또 어떤 애는 뭐죠? 아이고, 얘를 처음 가졌을 때 어머니가 참 태교를 잘 하셨네요. 분위기가 좋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때 괜찮았어요. 그럽니다. 그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태교를 잘못한 애가 절대로 좋은 날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주 버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과학을 버리든지, 사주를 버리든지. 예. 그래서, 그날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10달 동안 태교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나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출산태교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태교의 중에서 저는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옛날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율곡선생을 많이 배웠죠. 율곡선생이 3살에 뭐죠? 시를 지었죠. 성류 속에 구슬이, 붉은 구슬이 있구나. 뭐 이런 시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시를 3살 때 지었답니다. 어디서 지었을까요? 강릉에서 지었어요. 그죠? 그 율곡선생님 아버님이 이원소공인데요. 그분은 뭐죠? 시내 종로에 옛날에 있는 양반집 가문입니다. 돈도 많고 부잣집이에요. 양반집인데. 그런데 그 부잣집에 있는 그 산모를, 신사임당을 자기 집에서 뭐죠? 애를 놓지 않고 먹고 살만한데 왜 저 강릉까지 갔을까? 애를 가지고. 그죠? 강릉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강릉이 고속도로 가면 얼마 안 되지만은 그 강원도의 그 산골을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갔다면은 엄청난, 고통이 따랐을 겁니다. 근데 왜 강릉에서 태어났을까요? 이 생각을 참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제가 역사 선생님한테 질문도 해봤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뭐냐면은 태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 집이 양반이고 편안한 집안이라도 산모로서는 뭐죠? 친정보다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하는 자기 후손이죠. 자기 후손을 뭐죠? 아쉽더라도 친정에 보내는 거죠. 거기서 출생을 시키는 거죠. 그게 태교예요. 실제로 뭐죠? 궁에서도 중전마마가 회임을 하게 되면은
뒷방으로 뺀답니다. 조용한 방, 바깥에 뭐죠?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방에서 공부를 많이 한 궁녀들을 불러가지고 글도 읽히고, 그죠? 그렇게 이제 태교를 했다는데, 또 태교의 한계성이 있죠. 그렇게 태교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세자들이, 그죠? 나중에 다 임금된 분들이죠. 그분들이 다 훌륭하거나 성격이 다 좋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머님이 임금, 중전마마가, 아니면 뭐 후궁이라도 그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성격이 뭐죠?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왜? 바깥에서 들어왔으니까. 궁으로. 그래서 성격이 까다롭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같이 있는 데서 짜증나고 신경질, 그죠? 예를 들면 중전마마 같으면은 지금 임금이 뭐죠? 내가 뒤에 있는 사이에 후궁들하고 잘 놀지 않을까. 그죠? 겉으로는 질투 안 한다 그러지만은 실거지약이니까 쏙까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다면은 뭐죠? 이거 겉으로 태교는 안 된다는 거죠. 태교의 한계성이죠. 성격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참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적어도 좋은 아이를 출산하려고 그러면 뭐죠? 몇 대에 걸쳐야 됩니다. 그지? 할아버지 때부터 뭐죠? 좋은 부부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서 다시 나온, 좋은 자녀를 저쪽에 교육이 잘 된, 교수를 맞이해가지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주 좋아지겠죠. 옛날에 그렇게 까다롭게 배우자를 선택한 가문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 그죠? 또 옛날 분들이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명리 공부하기 전에 우리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알고, 그지? 또 세상을 알고, 세상 이치를 공부하고, 그런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 이제 답을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죠. 첫째 뭐냐면은 좋은 부부가 나와야 되잖아요. 좋은 부부. 그죠? 어떤 게 좋은 부부일까요? 학벌 좋고 이런 사람이 좋은 부부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이 부부, 아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렸고, 앞으로 또 설명드릴 건데, 이 궁합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TV 방송에 보면은 두 사람의 부부가 있는데 상당히 뭐죠? 여자도 상당히 지적이고 교양이 있어요. 남자분도 지적이고 교양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집에 살지 않아요. 중년이 됐어. 각자 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뭐 언제쯤 됐으니까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자기 합리화죠. 두 사람이 궁합이 좋다면은 7순, 8순까지 같이 살아도요, 실증 나지 않아요. 그게 궁합이에요. 그러니까 궁합은 성격이에요. 성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격이 좋다는 얘기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하는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10달이 상당히 긴 거예요. 긴 세월 동안에 참자. 전쟁 안 해야 되니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가 성격이 충돌한다면은 산모가 뭐죠? 낮에 태교하는 곳이 요즘 있다 그래요. 거기 가서 모차르트 듣고 그림 그리고, 그죠? 암산도 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가르쳐놨는데 뭐죠? 잘했습니다. 태교를. 저녁에 뭐죠? 남편이 태교를 했는데 한판 해버립니다. 그럼 뭐죠? 도루묵이죠. 이게 뭐죠? 궁합의 중요성, 부부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서도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에서 뭐죠? 좋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잘 만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쓴 책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애들은 뭐죠? 9살 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대요. 틀이. 그러면은, 3살에서 9살까지 보다는
0세부터 3살까지 교육이 더 중요하대요. 그 0세부터 3살까지 그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10달 태교라 그럽니다. 또 그분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0달 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애를 만드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적어도 좋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3, 4개월 전부터 뭐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요? 마음도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영양 공부도 충분히 하고요. 술을 먹다거나 안 하고, 남자 같은 경우 담배도 좀 안 피운다거나, 그지? 이렇게 충분한 준비를 해서 애를 만들어야 되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러면 어떡하냐. 이미 결혼을 했어. 부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자녀가, 며느리와 아들이 썩 궁합이 좋아 보이진 않아. 그래도 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심리적으로 저는 이제 운의 흐름이라 그러죠. 심리적 리듬이 있어요. 어떤 애는 상당히 마음이 편한 데가 있어요. 별일 없는데도. 어떤 때는 뭐죠? 조그만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애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운이라고 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마 부부가 운이 좋은 해에 10달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해에 애를 가지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지? 특히 아버지가요. 예? 애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져야지 뭐죠? 밖에서 일도 잘하고, 집에 와서 짜증 안 내고, 집에 들어올 때 뭐죠? 바나나도 하나 사오고, 이렇게 할 때 뭐죠? 태교가 저절로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애를 가지면은, 그래서 10달 동안에 태교를 잘 한다면은, 출산태교를 하지 않아도요, 애는 좋은 애가 납니다. 그지? 하다못해 뭐죠? 배가 아파서 버스로 타고 가다가도 애를 낳아도 걔는 멋진 애가 낳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내용을 제가 입증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좋은 아이 출산법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 사회를, 그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가정의 행복이 뭐죠? 애가 공부 안 하고, 아니면 뭐죠? 공부를 못 하더라도 바로 크지 않고 삐딱하게 한다면은 가정은 평안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를 만들 것이냐,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뭐냐면은 궁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